네, 이번 시간은요, 부디의 몇십 년간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내공,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부디의 한수, 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떤 한수를 예. 부어주실 건가요? 근데 우리 홍 아나운서는 네. 집이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면 큰 집이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게 투자용과, 작은 게 아름답다. 힌트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힌트는 아니고. 투자용과 거주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거주하면서 이제 산다, 가정을 거주. 하면, 저는 의외로 맥시멀리스트예요. 이렇게 미니멀리스트가 못 돼요. 물건이 많아지더라고. 좁은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네요. 대형. 큰 집에. 왜요? 그럼 얘기가 잘 안 돼. 아, 걔가 왜 그러냐면, 그래? 지금 오늘 주제가 네. 소형주택이 과연 대세인가? 이런 거거든요, 소형주택. 근데 이제 개취니까, 개인 취향이니까. 음. 근데도 소형 주택이 대세예요? 그게 맞아요? 글쎄요. 여기 소형주택이 있구나. 대세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대세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의 한수는? 소형주택이 대세라는 걸 맹신하면 안 된다. 지금 뭐 전부 다 소형 하잖아요. 이제는 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둥 하면서 소형주택이 대세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소형이 매매가 그래도 가볍게 좀 빠르게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투자로도 선호한다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좀 금액이 가벼우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이 소형주택이라는 게 소형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2000년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소형주택 대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2000년도에 보면은 이 건설사들이 2000년도에 건설사들이 전부 다 중대형을 공급을 했어요. 2000년도에 중대형들을 막 열심히, 왜냐면 중대형을 하게 되면 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중대형 위주로 공급을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소형으로 지금 완전히 돌아섰는데 근데 지금도 소형이 많을까요? 지금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소형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급할 때. 지금 조사 안 해봤지만 소형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맞아요. 소형이 좀 더 많지 않아요? 소형이 많아요. 아직 그렇죠? 지금 어떤 단지들은 제가 예전에 보니까 소형으로 전체 중에서 소형으로 20평대 이런 것들이 뭐 70% 되는 단지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단지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데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파트 단지에 소형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형의 기준이 뭐예요? 20평대까지? 그렇지. 왜냐하면 소형만 있으면은 돈이 많은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와 살아요. 그래서 본래 아파트 단지는 큰 평형대, 작은 평형대도 있고, 큰 평형대도 있고, 중간 평형도 있고 이렇게 다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골고루. 그래야지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지, 소형 평형만 있으면은 전부 다 소형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파트 가치도 커지지 않을 뿐더러 별로 그렇게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 우리가 직장 들어가서 이제 초년병 때 신입사원 그때 차가 어디 있어?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죠. 근데 돈이 이제 조금 모였어. 그럼 뭐 어떤 차를 사야 돼요? 좀 모였어? 좀 초년생이에요? 모였어. 그럼 뭐 경차부터 사지 그렇지, 않을까요? 경차지, 당연히. 네. 근데 돈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해서 더 10년 지나서 이제 중간 간부가 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점점 좀 커지겠죠. 네. 내가 로또에 맞았다. 아유, 그럼 말해 뭐해. 말모.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선진국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선진국들도 소득이 높아지면은 다 평형대가 커져요. 이게 보면은 선진국들도 평형대가 다 커져. 소득만 높아지면은. 그래서 미국도 50년 동안에 1인당 주거 면적이
2배가 넓어졌어요. 아,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넓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다 똑같아요. 네, 지금 그래프 옛날 나오고 얘기가 있는데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똑같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한국과 유럽연합 국가의 주거 수준 비교 연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인당 주거 면적이 네. GDP가 올라가면은 GDP가 올라가면은 커진다는 거예요. 1인당 주거 면적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지금 2008년도에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27.8제곱미터 네. 했다가 2020년 네. 20년이면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12년 지났죠. 그렇죠. 지금 33.9제곱미터. 그러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죠. 네. 지금 이게 16년까지 나왔는데 2020년에는 네. 33.9예요. 33.9제곱미터. 네. 그러면은 여기 2016년 33.2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지금 보세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점점 좀 면적이 커져. 결론은 뭐냐면은 인구 분할로 인해서 가구 세대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내가 혼자 살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혼자 살아도 큰 평형대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방이 4개.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방이 4개씩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방 하나에는 음악 감상실, 방 하나는 도서실. 꾸미면 돼. 하나는 이제 그 외부 손님들 오면 이제 잠 재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소득이 높아지면은 경제적으로 또 풍요로워지면은 더 큰 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소형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물론 소형이 공급도 많고 소형이 뭐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네. 이 소형 대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진 않고 뭔가 영원할 리는 없다. 꺾이는 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형이 대세니까 무조건 소형을 사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맹신하지 말아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한마디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이 소득, 네. 이 소득 수준이 네. 높은 지역들은 네. 큰 평형대로 가는 거고요. 소득 수준. 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은 소형 평형대로 가겠죠. 소득 수준이 낮으면은.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형이 대세가 아니고 강남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그 평형대가 몇 평형대 정도로 생각하세요? 평균 평균. 아파트 평균. 30평대인가요? 모르겠어요. 강남은 네. 40평대가 기본이에요. 평균이. 예, 오, 40평대가. 예. 네. 그래서 이게 소득이 높은 동네일수록 이 면적이 커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능력만 되면은 네. 큰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형 주택 대세 뭐 이런 건 아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이 대세라는 거는 그거는 어떤 지역에 따라 틀리는 거지. 그 정답은 아니다. 오늘 부디의 한수는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대세다, 뭐 대형주택이 대세다 이거는 맹신할 사항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그렇죠. 소득에 근데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매매할 때는 역시 소형이 잘 팔리죠. 그렇죠. 가벼우니까 네. 소형이 팔리지만 결국은 내가 거주하면서 살 집들을 가만히 쭉 여기 선진국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점 소득이 높아지면 면적이 넓어지더라라는 거. 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형주택 대세라고 해서 나 40평대 아니야 너무 커, 30평대 너무 커, 20평대도 요즘 뭐 잘 나오지 구조가. 그러니까 20평대 들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면은 큰 평형대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뭐 이렇게 그 두 분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20평대 사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이제 부모님들은 더 여유 있는 공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손자도 오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뭔가 그래도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 큰 집에 원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맹신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을 잘 보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도 여기는 소형을 사야 되겠구나. 여기는
큰 평형대를 사야 되겠구나.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평형까지도 고려를 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신 있는 부디의 한 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부디의 한 수였습니다.